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은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증권통과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들을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에릭케이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손오공 6,500원에 매수하셨다고 전해주셨는데요. 비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장 손오공은 4.03% 하락을 하면서 5,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모든 이평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손오공 계속 들고 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6,500원 매수가에서 지금 이렇게 무너졌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끊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것도 캐릭터 관련돼서 중국 두 자녀 정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캐릭터 그 장난감들 이런 것들 한동안 이제 주도주가 없었을 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특별하게 매수 주체도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손오공에 대해서는 조금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8501님이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고요. 매수가가 7,900원입니다. 20% 비중을 두고 계시네요. 비트컴퓨터 오늘장에서 2.77% 밀리면서 7,7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최근 매수가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게 며칠 전에 그때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비트컴퓨터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관련주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는 그 외에도 이제 병원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이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한번 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21선 돌파하고 61선 돌파해서 약간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대에 좀 걸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9,000원까지는 도전 한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결국엔 인성정보라는 종목이 또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 좀 돌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봉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IR 할 때 미국에 이제 그 원격 진료에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비트컴퓨터 인성정보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나쁘지 않으니까 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증권통에서 새언니 힘내요 님이 남겨주셨네요. 11만 9,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NC소프트는 0.46% 떨어지면서 21만 8,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비중은 한 40% 두고 계시네요.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모든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수 타이밍은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최근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NC소프트 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11만 원대 사셨다라고 하면 거의 예전에 사신 겁니다. 지금 보면 2010년? 10년 전에, 9년도 10년도 이때 사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장기 보유하셨는데 최고 고점일 때 못 파시고 지금 뭐 안타까워서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겨울 시즌 맞아서 사실은 NC소프트에 대한 신작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리고 결국엔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NC소프트의 리니지 게임 자체가 결국에는 모바일에 탑재되면 결국엔 뭐 NC소프트가 강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또 리니지 게임 관련돼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온다는 또 얘기가 있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대감 때문에 보면 크게 박스를 그리고 있지만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간다고 하면 계단적으로 한 25만 원까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미 이익권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매도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25만 원 정도 가면 한번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8304님이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림홀딩스고요. 5,58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60% 비중을 두고 계신데요. 하림홀딩스 오늘장에서 1.17% 떨어지면서 4,2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이평선 역배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우하향하고 있고요. 지금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하셨고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좀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하림홀딩스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요즘에 등락폭이 굉장히 큰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닭고기라고 보통 아시는데 닭고기는 하림이 다 하는 거고요. 네, 하림홀딩스는 그 외에 이제 뭐 오히려 돼지고기라든지 뭐 그 사료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홈쇼핑 관련된 지분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멕시칸 치킨을 뭐 또 인수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에 대한 관심들 여전히 뭐 뜨겁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닭을 많이 먹지만 닭 가격은 여전히 싸죠. 굉장히 많이 쌉니다. 근데 결국엔 그거 말고도 이제 하림홀딩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재미가 없는 시장에 따라 제가 볼 때는 접근을 하려면 4,000원을 만약에 안 깬다라고 하면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뭐 거의 답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4,000원이 깨지면 사실은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 선 자체가 이쪽 전 고점과 그 다음에 여기 지지선을 지금 뭐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 기로에서 있는데 4,000원을 종가상으로 깬다라고 하면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6,000원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서 만약에 간다고 할 때는 6,000원 부근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남겨주셨는데요. 동우 오빠님입니다. 알티캐스트고요. 9,00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1.21% 떨어지면서 4,9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알티캐스트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좀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매수하고 나서 계속 밀렸습니다.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손절이 나을까요? 좀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매수가가 9,000원이시라고 그랬죠. 예. 근데 이건 참 답이 없는 주식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놓치셨고 보시면 내용 자체가 지금 오늘 또 자사주 처분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식을 사주면 좋은데 요즘에 유행은 자사주를 사는 건데 여기는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거나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결국에는 뭐 디지털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뭘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솔루션을 개발해주고 이런 회사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뭐 실적이 좋을 때는 확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질 때는 확 나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작년에 14년도에 162억을 벌었던 회사가 지금 올해는 2015년에는 한 20억 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 부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진 이유가 뭐 차트 보면 다 나와 있죠.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4월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올 때는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얼마 전에 반등을 심하게 줬는데 이때 갑자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주봉을 보면. 일봉을 보면 이때 하루에 올라갔다 다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걸 갖고 있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분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한번 올라올 때 반등 나오면 예,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음 종목도 한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난 꿈이 있어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솔브레인 ENG입니다. 1,790원에 매수하셨고 5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ENG 오늘장에서 5.93% 떨어지면서 1,5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최근 급등 흐름도 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예, 이건 뭐 들고 가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자리는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거 시가총액이 600억도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들이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예, 한번 크게 매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매수가 나왔는데 그당 매도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 보면 예, 뭐 요 추세선 정도를 깨지 않는다라고 보면 예, 지금 딱 그 꼬리가 닿고 내려왔는데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예, 한 1,600원 뭐 이 정도로 깨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미 좀 매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예, 좀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고 좀 더 예,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좀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사랑스러운 그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에이블 CNC고요. 24,8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 비중을 두고 계신데요. 에이블 CNC 오늘장에서 1.23% 떨어지면서 24,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이블 CNC 25,000원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 좀 떨어지면서 현재는 24,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24,850원에 매수하신 사랑스러운 그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단해 주시죠. 일단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 오늘 뭐 시장에서 조금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중국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은 지금 어차피 춘절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조금 매수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가 부근이라고 하시면 예. 한 28,000원 부근, 26,000원에서 8,000원 사이는 한번 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예, 좀 더 기다리셨다가 예,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이블 CNC가 이게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가 화장품을 팔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슈는 에이블 CNC가 달팽이 크림 뭐 허가 이런 걸 받았다 뭐 또 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이치스킨이 파는 그런 이제 모방 제품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27,000원 이상은 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실적 이렇게 다른 업체들처럼 확 좋아지긴 좀 어려워서 예,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짧게 끊어가는 그 공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블 CNC 보수적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호랑말코 아저씨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서부 T&D고요. 27,800원에 매수했습니다. 40% 비중 두고 있는데요. 서부 T&D 오늘장엔 1.82% 상승하면서 22,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최근 그래도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28,000원대 사셨으면 좀 비싸게 사신 편이라 사실 좀 27,000원대 예, 거의 28,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거의 고점 부근에 사신 거죠. 이제 사실은 조금 수익 나셨다가 좀 빠진 건데 사실 서브 T&D는 롱텀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다. 뭐 자산 가치도 굉장히 높고 시총이 사실은 지금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용산역 관련된 그 면세점 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호텔 짓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늘어나다가 줄지만 않는다면 정체 상태만 보여도 사실 서부 T&D에는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길게 보면 차라리 뭐 일부 조금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나쁘지 않겠다. 오히려 좀 길게 보시는 투자자시라면 비중을 단가를 좀 낮춰서 한 뭐 25,000원까지는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좀 롱텀으로 들고 가시면 좀 더 수익이 크게 나지 않겠나. 근데 결국엔 비중이 그렇다고 여기 너무 많이 실어놓으면 사실 좀 지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거에서 수익 나셨을 때 좀 묻어놓는다는 느낌으로 좀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포토73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고요. 7,200원에 매수하셔서 15% 비중 두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장에서 1.72% 빠지면서 6,2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작년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고 좀처럼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엮여서 지금 조금 예전에 좋았다가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그런 이슈로 올랐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으면 사실은 좀 주가는 지지부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4,000원까지 떨어져 4,950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7,200원대에서 굉장히 큰 저항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 가면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증권통과 게시판 그리고 문자로 올라온 종목들을 진단하는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희 차장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대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1월 효과는 좀 아직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업종들이 있을까요? 여전히 이제 이번에 제 투자 전략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3주 만에 나왔는데 그닥 그렇게 제가 봤던 종목들이 변화는 없었고 최근에 거의 제자리 빠졌다 제자리 찾기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조금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외 악재에 따른 변동성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뭐 중국 주식 시장이 열릴 때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늘도 뭐 결국엔 오전엔 빠졌다가 오후엔 올라가고 또 그저께는 또 거꾸로 오전에 올라가다 오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대응하시기가 좀 편하시고 매수 단가가 좀 높았던 것들은 오히려 좀 낮추면서 또 일정 부분 또 이익이 나면 조금 다시 또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좀 짧은 전략도 약간 기술적인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금은 한 20, 30% 적어도 한 30% 정도는 좀 현금을 확보하셨다가 오히려 조금 뭐 악재 때문에 빠질 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월 효과의 핵심은 제가 볼 때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전기차 뭐 스마트카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 어려운 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1월 11일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 열리는 그 컨퍼런스 때문에 결국에는 작년에 이 컨퍼런스에서 한미약품이 5조짜리 그거를 발표했죠. 그게 결국에는 11월 초에 발표해 5조짜리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뭐 바이오에피스, 동아ST, 녹십자홀딩스 이런 여러 업체들의 사장이라든지 임원단, 연구진, 유한양행 뭐 이런 거 다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초대받지 못한 중소형 아주 작은 회사들조차도 근처 가서 계속 얼쩡거리면서 정보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미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높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종근당이 또 이슈를 터뜨리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보면 핵심적으로 그 안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업체라든지 진단 시장의 확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부 신약 업체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그런데 그래도 이슈가 될 것 같은 거는 셀트리온 바이넥스 정도, 그다음에 바디텍메드나 에이티젠 같은 경우는 진단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펩트론이나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신약 관련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 뭐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련돼서 좀 진출이 뭐 실적이 늘어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S에서도 가장 중심이 됐던 게 스마트카였다라는 부분. 전기차, 자동차 업체들, 결국에 자동차가 이제 가전제품화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LG전자라든지 뭐 LG화학, 삼성 SDI, 뭐 상하프론테크,
뭐 에코프로, DA 테크놀로지, MC넥스 정도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달 시장에서 좀 제약바이오와 전기차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건희 차장께서 제시한 투자 전략 참고하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포트폴리오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